안녕하세요. 금나치마입니다.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. 이분이 알고 보니까 저하고 한 1년 전쯤에 상담을 해가지고 채무 통합을 이용하신 분이에요. 그런데 이분이 궁금하신 게 그 당시에 채무가 여러 건 있어서 채무를 하나로 통합했더니 신용 점수가 많이 올랐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저축은행에다 전화를 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했더니만 금리 인하가 되는데 과연 이게 맞냐? 내가 이걸 이용을 하는 게 맞느냐?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니까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과연 이 금리가 나한테 맞는 금리냐? 이걸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고객님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시는지 몇 가지 좀 여쭤봤거든요. 현재 외관법인 직장인이시고, 직장인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, 입사일이 2015년도 5월입니다. 그리고 연봉이 약 6,7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. 현재 이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용을 보니까 은행에 2,567만 원.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1,311만 원. 그리고 이 채무 통합을 한 저축은행 이곳에가 6,557만 원. 이렇게 대출을 총 이용하고 있어요. 대출 내용을 보니까 이 잔액을 보면 이분이 현재 만기일신지 원리금 상환인지를 알 수가 있죠. 보니까 다 원리금 상환이네요. 자, 그러면 현재 이분의 신용 점수는 어떠하냐? 아무래도 신용 점수가 중요하죠. 현재 나이스 881점, 그리고 올크레딧 K12가 782점. 신용 점수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편이죠. 좋은 편에 속하죠. 은행 두 건에 저축은행 하나 있고, 그리고 최근 1년 이내는 뭐 대출이든 조회든 뭐 아무 현금 서비스나 카드나 이런 것도 이용 안 하니까 그 전에 비하면 점수가 엄청 올라갔죠. 자, 그러면 이전에 채무 통합을 했을 당시의 신용 점수를 알아야 되는데 뭐 제가 다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혹시라도 나이스라든가 올크레딧 여기 유료 회원이신지를 제가 여쭤보니까 다행히 또 유료 회원이라고 하세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1년 전 나이스가 보니까 거의 한 740점대이고, 그리고 올크레딧이 630점대예요. 자, 1년 전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은 편이죠. 안 좋은 편이죠. 그런데 이 점수가 이렇게 변했어요. 이렇게. 이래서 제가 채무통합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. 왜? 대출이 이외에 여러 개가 있었을 건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렸으니 대출 건수가 줄어들잖아요. 그럼 어떻게 돼? 뭐 납입 금액은 당연한 것이고 신용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1년 전에 비하면 이건 뭐예요? 거의 뭐 한 150점? 150점, 그죠?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? 150점 정도. 이건 한 140점 정도.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, 신용점수가. 그리고 1년 전이니까 연봉도 올랐을 것이고. 그럼 당연히 금리나 요건을 신청을 해 봐야죠. 그래서 금리나 요건을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,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더니만, 몇 프로 해준다겠더라? 뭐, 16%에 해줄게요. 16%에 해줄게요. 그러면 이게 몇 프로짜리냐?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17.4%예요. 와, 꼴랑 0.4% 해준 거예요. 0.4%한다. 1.4%. 마이너스 1.4%. 신용이 100점이 넘게, 양사 100점이 넘게 올라갔고, 소득도 올랐는데
1.4%.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금리나 요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이제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금리나 요건을 이용해가지고 금리를 줄이는 게 맞고, 이처럼 2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금리나 요건은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드려요. 왜? 얘네들이 이렇게 대출 나가가지고 뭐 여기서 뭐 신용이 좋아졌고 뭐 소득이 올랐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해서 뭐 5% 6% 해주느냐, 그런 거 없어요. 보통 보면 뭐 한 2% 1점 몇 프로 이런 식이에요. 거의 2% 이내가 많더라고요. 들어보면은 크게 의미 없어. 자, 만약에 1.4%라도 나는 그것도 어디냐 하고 금리나 요건을 신청해서 이걸 적용을 받게 되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. 그런데 자, 이분의 이 신용 점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용하고 말 것이냐, 16%로. 저는 아니거든요. 제가 그런 고인이 2금융권에도 대환론이란 게 있습니다. 대환론. 아이씨, 글씨가 지대가 낮아버리니까 글씨도 안 그래도 못 쓰는 글씨. 자, 대환론이란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 채무통합 상품과 똑같은 거예요.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채무를 통합하기에는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통합하는 게 아니죠. 어찌 보면 이 하나만 대환하는 거죠. 같은 2금융권이지만 이걸 대환을 해주는 거예요. 더 낮은 이자로. 그럼 이거는 신용점수가 지금 매우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 상품으로 저희가 한번 가조를 해보고 이보다 금리가 훨씬 더 낮게 나온다면 당연히 대환을 이용을 하는 게 맞고, 만약에 이 금리하고 똑같이 나온다면 뭐 굳이 뭐 대환할 필요 없고 그냥 이거 금리나 요건 이용하시라고. 그게 맞다고. 왜? 금리가 똑같은데 대환을 이용하게 되면 신규 대출이 발생하게 되잖아요.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갚아야 돼. 그럼 신규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신용점수는 또 뚝 떨어져 버려. 그럼 또 나중에 또 올려가지고 또 금리나 요건 신청해야 되고.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똑같다면 할 필요 없어요, 굳이. 그냥 내 점수 이대로 가는 게 좋지. 자, 그런데 이보다 금리가 많이 낮게 형성이 된다. 그럼 그때는 신용 점수가 하락하든지 말든지 일단 이자 지출 줄이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더 대출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다면 그럼 당연히 무조건 이용해야죠. 그래가지고 이 대환론으로 가조를 했더니만 어떻게 나왔느냐, 7,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어디냐? 12.6%가 나왔어요. 엄청나게 낮게 나와버렸죠. 12.6%면 16% 해준다는데 무려 몇 프로나 차나요? 3.4%. 3.4%나 차이가 나버려. 그것도 금액도 7,500만 원까지. 그러니까 이거 대안해 드릴게. 나머지 뭐 500에다가 대충 뭐 한 940 얼마? 이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라, 이 뜻이에요. 여유자금도 챙기면서 이자도 더 낮아지는 거야. 이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.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간혹가다 중도상환 수수료 얘기합니다. 아, 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한 2% 되는데 그럼 이따 2% 하면 뭐 14.6이니까 별 차이가 없네, 뭐 아니면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아깝네, 이런 생각 하시는데 똑같은 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깝죠. 근데 한 2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.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도 2%야.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하면 똑같네?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내가 1년 안에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. 이럴 때는 굳이 할 필요 없어. 근데 1년이 아니라 상환 기간 동안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안에 나는 계속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된다. 이런 상황이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. 절대로. 왜? 올해까지는 뭐 2%밖에 차이 안 나니까 중도상환 수수료 2% 내버리면 쌤쌤일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내가 2% 이제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. 이자 지출 2% 더 줄이는 거잖아, 내년부터는. 왜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서워해요? 어떤 분들은 뭐 돈 여유자금이 있어. 근데 이거 대출금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걸 아까워해. 완전 잘못된 계산이죠. 그걸 내므로써 내가 앞으로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이자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당장 그 중도상환 수수료 뭐 몇십만 원 나오는 거 그거 아까워서 벌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 완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. 이분은 그래가지고 대안론으로
엄청 잘 나와버린 거예요. 7,510.6%. 그래서 이거 대안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쓰지도 않았어요. 이거 중도상환 수술해가지고 총 해가지고 6,600만 원인가? 아니 6,700만 원인가 이용을 하셨어요. 딱 필요한 금액만, 대안한 금액만 이용하시고 12.6% 이대로 적용이 됐습니다. 자, 이분의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점수는 이제 하락해요. 하락할 수밖에 없어. 신규 대출이. 기존 대출을 사용 안 했다 치지만 신규 대출이 발생했으니까. 근데 또 앞으로 또 1년이고 2년이고 또 신용관리 잘하면 또 점수가 또 올라가겠죠. 그럼 그때는 또 대안을 하든 아니면 또 금리나 요금권을 이용을 하든 또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하면 된다 이거죠. 자, 오늘 내용은 채무 통합을 하고 난 후에 신용점수가 내가 많이 올라갔어.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 올라가 버렸어.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나 요구권을 이용을 하는 게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대안론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나한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